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정받은 아유르베다 대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의 통증, 소화불량, 피로 등 다양한 질병을 완화하기 위해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명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물이 너무나 중요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축적된 독소는 소화기관, 피부, 체중 변화를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물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물의 양, 마시는 방법, 시간, 방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면 어떤 이점이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식단이 아무리 균형 잡혔더라도 물을 잘못 마시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변비, 가스 축적, 간 기능,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허약함, 피로, 신장 결석, 면역력, 저하, 반복되는 질병, 피부 알레르기 반응, 반점, 가려움증, 발진, 여드름,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 과도한 피부 건조, 음식이나 음료 섭취 문제, 관절통, 원치 않는 부위의 지방 축적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을 잘못 마시면 두통, 어지러움, 체중 조절 문제, 탈모, 밤에 잠들기 어려움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서 물의 중요성, 역할, 적절한 수분 유지를 위해 권장되는 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탈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 한 번에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실온 또는 미지근한 물이 체중 감량이나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주목해 주세요. 옛날에 유명한 아유르베다 구루가 있었습니다. 이 긴 수염의 남자는 작은 마을에서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웰빙과 관련된 문제들을 설명하고 건강 유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모두에게 물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중 중 한 젊은이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물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고 물 없이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섭취로 인해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스승은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물 마시는 간단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따르면 평생 건강을 유지하고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일 동안 이 지침을 따르면 몸에 상당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승은 우리 건강에 대한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몸의 67%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신장, 간, 폐, 소화기 등 거의 모든 장기에서 사용됩니다. 물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스승은 매일 마셔야 할 최소 및 최대 물의 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몸의 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짧은 탈수 기간 후에 소변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고 소화가 덜 효율적으로 되며 얼굴과 몸의 피부가 점차 광채와 탄력을 잃는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처음부터 적절한 수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미래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은 또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하는지,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실온의 물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설명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물의 구성과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물에는 칼로리가 없지만 수분을 유지하고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은 또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소화를 돕고 시력을 강화하고 뼈 체계를 지원하며 거의 모든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물은 우리의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차 없이 오랫동안 지낼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며칠도 살 수 없습니다. 소변, 대변, 호흡을 통해 매일 약 2리터의 물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양을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매일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건강 상태, 거주 지역, 기후, 체중,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성인은 하루에 2.53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약 12잔에 해당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 섭취량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땀으로 인한 상당한 수분 손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스승이 질문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목해 주세요. 답은 어떤 물질이든 과도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물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체내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물을 잘못 마시면 몸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므로 앉아서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입에 머금고 4초 동안 움직인 후 삼키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알칼리성인 침이 위로 들어가 산도를 낮추어 소화를 크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서 또는 너무 빨리 마시면 신장이 액체를 효과적으로 역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컵이 아닌 병에서 직접 물을 마시면 공기 방울이 몸에 들어갈 수 있어 미래의 관절 통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서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4, 5모금씩 마시거나 실제로 갈증을 느끼는 만큼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몸에서 사용되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 다음 스승은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실온의 물 중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몸은 먼저 그것들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이 사용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위에서 따뜻해져야 합니다. 또한 물이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물이 빨리 데워지지 않고 차가운 물은 음식을 굳게 만들어 소화 과정을 크게 늦추고 장 운동의 어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물은 항상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몸에 더 빨리 흡수되고 음식 분해를 크게 도와 소화를 개선하고 소화기 건강을 유지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요. 그러면 풍요와 번영을 삶에 끌어들이는 최고의 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승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면에서 실수를 하며 이는 자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언제 마셔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할 때를 살펴본 다음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은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식사 전에 한두 모금의 물을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는 건조한 음식이 목구멍을 더 쉽게 통과하도록 돕고 숙취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두 모금을 권장한다는 것은 입을 적시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마시라는 뜻입니다.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한 잔 가득 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면 음식이 너무 희석되어 소화 과정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소화가 크게 늦어집니다. 따라서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 그리고 식사 1시간 전에만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전 식사의 음식이 이미 소화되었을 때입니다. 전문가는 또한 취침 전과 갑자기 깨어난 직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이 낮 동안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밤에 과도하게 마시는 것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활동이 줄어든 상태에 있고 물은 여과를 위해 신장으로 향합니다. 최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채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러 번 깨어나야 할 수 있어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 가능한 한 많이 수분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단순히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빈번한 소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물처럼 완전히 투명하고 약간의 노란빛도 없다면 그때는 이미 충분한 물을 마신 것입니다. 따라서 소변을 본 후에는 15-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장에 회복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물 섭취로 인해 지속적인 소변 욕구가 생기고 방광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는 과일을 섭취한 후에도 바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이, 토마토 등의 생과일과 채소를 먹은 후에는 바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나나, 수박, 석류, 오렌지, 포도, 체리 등의 과일을 먹은 직후에도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음식을 굳게 만들어 소화를 늦추고 때로는 위장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 커피, 수프와 같은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신 직후에도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구강 건강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장 적절한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기 전에 접시를 깨끗이 닦고 준비하는 것처럼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기 전에 매일 아침 위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은 물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물을 마시면 밤 동안 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물을 먼저 마시지 않고 공복에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다면 이는 씻지 않은 접시에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공복에 한두 잔의 물을 마시고 식사 전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1시간, 그리고 식사 1시간 전에 물을 계속 마시세요. 또한 저녁과 저녁 식사 후에는 물 섭취량을 줄이세요. 물 대신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우유 한 잔을 선택하세요. 우유에 함유된 영양소는 밤새 서서히 에너지를 방출하고 함유된 아미노산은 수면 전 마음을 진정시켜 평온한 수면을 촉진합다. 가능하다면 하루 동안 2-3리터를 마시기 위해 각 물 섭취 사이에 약 1시간의 간격을 두려고 노력하세요. 또한 햇볕 아래 있거나 달리거나 운동할 때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이 시기에 한 번에 한 잔 가득 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때 천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운동 중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 중에는 갈증을 느낄 때 1-4잔 또는 2-3모금으로 제한하세요. 운동이 끝난 후에도 1-4잔이나 2-3모금만 마시세요. 1시간 후에 전체 한 잔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중에는 적은 양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소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체중 조절의 기초가 됩니다. 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체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가든 감소든 말입니다. 12일 동안 이 물 마시는 방법을 따르면 여러분의 건강에 눈에 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마도 매우 유익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친구 여러분, 우리는 다른 유명한 아유르베다 전문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병과 피로를 완전히 몸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모두는 아름다움, 건강,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고 질병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너무 만연해서 25세의 사람들도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50세의 사람들은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4가지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식단에 포함시키면 건강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거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비싼 제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여러분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신 몸에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어 보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 정보를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매우 현명한 아유르베다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의 은신처로 가는 길에 그는 작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스승은 긴 여정을 마치고 그곳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 몇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스승이 도착해 나무 아래서 쉬기 시작하자 그의 주위에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존경을 표하며 스승을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승에 대해 들어왔다며 지식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중의 소리를 듣고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때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마하라즈님, 제 나이가 겨우 40세인데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약해져서 짧은 거리도 걸을 수 없습니다. 몸이 여러 질병으로 약해졌습니다. 제 상황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곳에서 치료를 찾아보았지만 아직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죽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25세이지만 50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도 스승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하라즈님, 제 나이가 25세인데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겼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매우 의욕이 없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항상 지쳐 있습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건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는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 요소들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사람,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섭취해야 할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면 건강 문제를 피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항상 젊고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스승은 모두에게 이 4가지 과일이 파파야, 건포도, 레몬, 사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스승은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과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식단에 포함시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과일들을 섭취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승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이 과일들이 그들의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파파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파야는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파파야는 놀라운 식물이며 자연의 독특한 선물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A를 비롯한 많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제 50세 이후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 있는 소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는 소화 시스템을 강화하여 음식에서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파파야는 다양한 음식의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B, C, E와 인, 칼륨, 항산화제, 단백질, 탄수화물, 카로틴 등이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파파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큰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감기와 기침에 자주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면역 체계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파야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빠르게 강화합니다. 이 비타민은 몸이 알레르기와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어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건조한 피부는 주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파야에 함유된 비타민 A와 C는 피부 문제 치료에 도움이 되며 자연스럽게 빛나는 외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파파야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는 파파야에 존재하는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암 발병 가능성을 낮추고 이 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파야는 또한 피부와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고 젊고 빛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 파파야는 혈액과 다른 중요한 요소들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런 다음 전문가는
사과와 같은 다른 과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과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사과 1개를 먹으면 의사 상담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사과에는 섬유질, 비타민,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장 질환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매일 사과를 취하면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균형 잡힌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중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하루 종일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은 칼로리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며 체내 포도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함유된 섬유질은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일은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이며 빠르게 소화됩니다. 또한 사과는 변비를 완화하고 소화를 더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영양소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몸이 자유 라디칼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만성 질병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K가 함유되어 있어 뼈 구조를 강화합니다. 사과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섬유질과 항산화제 함량이 높아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와 피부 및 모발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사과의 비타민C는 건강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와 전반적인 웰빙에 특히 유익합니다. 특히 성숙한 나이의 사람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5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건강하게 나이 들고 체형을 유지하고 젊게 느끼고 싶다면 매일 사과 1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건포도라는 또 다른 과일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일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포도는 말린 포도로 미네랄과 항산화제가 가득합니다. 이 작은 건포도들은 50세 이후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질 수 있어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건포도에는 붕소와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뼈 강도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식단에 건포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뼈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포도는 소화 시스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함유된 섬유질은 소화 시스템의 건강을 개선하고 장통과 시간 지연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소화 시스템이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포도는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건포도는 천연 당분이 풍부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활력이 감소하므로 매일 식단에 건포도를 포함시키면 더 활기차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건포도를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포도에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혈당 수치가 이미 높다면 건포도 섭취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식단, 건포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건포도를 섭취하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심장 질환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또한 건포도는 중성 지방 수준을 낮추어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포도는 항산화제 덕분에 다양한 문제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이 항산화제들은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물에 담근 건포도를 먹으면 이러한 항산화제가 더 빨리 방출되어 종양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포도에 함유된 식이 섬유는 동맥 폐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혈관계의 혈압을 낮추고 고혈압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건포도는 칼륨이 풍부해 건강한 혈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식단에 건포도를 포함시키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레몬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감귤류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므로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우리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감염 방어제 역할을 하며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감염이 오래 지속되며 치료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의 또 다른 이점은 좋은 수분 공급을 촉진하고 신장 결석 형성의 위험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식단에 레몬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일 레몬 주스를 마시면 적절한 수분 공급을 촉진하고 신장 결석 형성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레몬 주스는 항산 화제가 풍부하여 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는 세포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영향을 완화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생기는 결함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몬수를 규칙적으로 마시면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수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주름을 줄여 나이가 들어도 더 젊어 보이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 4가지 과일을 균형 잡힌 양으로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다 섭취나 부족을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에 상당한 개선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승의 간견이 끝나자 모든 참석자들은 감사를 표하고 존경을 표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스승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아쉬람으로 떠났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친척, 친구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도 이 지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 구독해주세요.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강의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